자, 저도 왔습니다. 국승호 강사입니다. 자, 약속대로, 우리 이번 영상부터는 계산 문제 특강이 들어갑니다. 계산 문제 특강이. 원래 이 계산 문제 특강은 제가 대부분 한 6월 말 또는 7월 초 이렇게 1월 날 특강을 하는 건데, 1월 날 특강을 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우리가 밤을 새고 1월 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날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부분 한 5시에서 5시 반 이렇게 끝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를 못해. 뭐 좀 하면 시간이 그냥 1시간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는 김에 그렇죠, 이 계산 문제 특강 요 영상으로 한번 대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광고는 계산 문제 특강 한다고 올라갔는데 제가 일부러 폐강시켰어요. 그랬더니 학원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겁나게 싫어하죠. 겁나게. 그런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계산 문제는 모든 유형을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 특강을 들어보고, 야, 이건 미스터국 말대로 할만하다. 그러면 그것만 쏙 뽑아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주제별로 딱 끊어 놓을 테니까 이건 야 할만하다 그러면 그놈만 열심히 반복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항상 이 계산 문제 특강이 두 편으로 진행돼요. 1부, 2부. 자, 1부는 기본 이론 편이고, 2부는 실전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한번 딱 들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이해하는 부분이고, 2부부터는 딱 실전용으로 시험에 가면 이렇게 찍는 방법도 알려줄 거야. 그런데 계산 문제에 무슨 찍는 게 있어요. 계산 문제에 찍는 건 없지만 확률을 올리는 방법 정도는 제가 말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2부는 이렇게 2부는 실전편이라고 이렇게 제가 준비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첫날이니까 OT 좀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자, 제가요 계산 문제를 딱 이렇게 특강을 하면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는 하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옆에서 막 웃어. 쿡쿡쿡쿡쿡 이렇게. 왜 웃으세요? 그러면 아니 무슨 계산 문제는 그죠, 논리와 음의 사고를 가지고 뭔가 푸는 거지, 이걸 무슨 암기한다고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계산 문제를 논리와 사고로 이해를 하고 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겠다는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를 풀겠다고 선택을 했으면 그 유형에 맞는 딱 풀이 공식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풀이 공식. 그래서 얘가 그냥 계산 문제 특강이 아니라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놈이 중요하다면, 이놈이 이런 형태의 계산이 나오면 요렇게 푸는 거야. 이런 형태의 계산이 나오면 요렇게 푸는 거야.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안 떠올라야 되는 거야.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형화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런 공식은 기본 이론편에서 왜 이런 공식이 필요하냐 설명하고, 실전편에서 이걸 응용하는 걸 쓸 거라고. 뭔가 거창하죠? 뭔가 거창해. 그러나 너무 큰 기대하고 보지 마세요. 실망하셔. 그리고 보세요. 31회 시험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 31회라는 시험이 왜 그렇습니까? 항상 계산 문제가 매년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매년 나오지 않고 이렇게 걸러서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온 첫 번째 계산이 균형인데, 시장의 균형, 즉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에 대한 문제인데, 자, 기출 연도를 적어놨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한 7월달, 6월 말 정도 되면 야, 이게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아니야,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게 좀 감이 딱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1회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보는 시험은 31회 시험이라는 거. 그럼 보세요. 자, 1장은 총론인데 총론에 계산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 대답만 못 해줘봐. 1장에 계산 문제가 있어요 없어? 없어. 이건 다 맞추셨죠? 설마.
자, 그리고 2장이 경제론이죠. 2장이 경제론인데 경제론부터 계산 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경제론에는 항상 몇 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면 딱 한 문제예요. 예전에는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은 딸랑 한 문제야. 딸랑 한 문제. 근데 이 문제 유형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 즉 시장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요것과 관련된 문제하고 또 하나는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그럼 보세요. 최근 5년만 분석해 보자고요. 26회 균형 나왔어요. 그리고 27, 28 안 나왔어. 그럼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27, 28이 나온 거예요. 29회 균형 나왔어. 그리고 30회 탄력성이 나왔어. 그러면 31회는 뭐가 나오겠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자, 초등학교 문제예요. 26회 균형, 27, 28 탄력성, 29 균형, 30, 31 탄력성이잖아요. 탄력성. 그러니까 올해 31회는 탄력성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크지만 균형 변화가 작년에 안 나왔다라는 면 올해 나올 확률이 꽤 커요. 꽤 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회, 29회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올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그리고 균형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난이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야. 계산 문제 중에 한 하와 중 사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놈은 이길 수 없다. 해볼 만하다. 이런 말. 해볼 만.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이해를 좀 하시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공식을 제가 암기시키는데 주된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그럼 된다?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 야, 한번 해봐. 이정아, 해봐. 한번 해봐. 자, 균형의 변화는 대부분 우리 시험에서 함수를 줍니다. 함수.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함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함수가 나오면 너는 나랑 친할 수 없는 애야. 너는 그 피해야 될 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X야. X. 잘 보셔. 지금 제가 시험에 나왔던 함수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하나는 수요 함수, 하나는 공급 함수. 자, 수요 함수를 가지고 이해해 보죠. 함수를 딱 보면 P라는 게 가격이죠. price. 그리고 Q라는 게 우리가 quantity라는 양을 뜻하는 건데 Q 옆구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D, 수요. 그러니까 자,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그래서 함수란 가격과 수요량을 관계식으로 표현한 걸 함수라 그래요. 관계식으로. 이 뭔 소리야? 나 중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다 됐어. 아유, 저도 중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죠. 이 수요 함수는요,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뜻하는데 보세요. 자, 가격이 만약에 400이라고 하죠. 400원.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가격에 400원을 딱 집어넣으면 수요량이 얼마가 돼요? 5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가격이 400원이라면 소비자가 500개를 소비하고자 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가격이 500원이라면 여기다 500 집어넣으면 여기가 400이 돼야겠죠. 소비량이 400이고 가격이 600원이라면 소비자들은 300개를 소비한다는 뜻이야. 이런 내용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할 때 이 함수를 딱 안 보이게 가려놓고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어떻게 도출합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항상 가격을 제시하죠.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뭘 조사해 갖고 와요? 수요량을 조사해 갖고 오잖아요. 수요량. 그리고 항상 여기에 가격을 표시하고 이쪽에 수량을 딱 표시한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조사 내용이라고 하면 첫 번째 가격이 400원이면 소비자들이 500개를 사겠다고 조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가격이 400원일 때 소비자는 500개를 사겠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체크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이 500원이면 400개를 소비하고 여기다가 체크하고 600원이면 300개를 소비합니다. 해서 여기다 딱 체크하고 그죠? 시장의 소비자들의 행동을 조사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대단히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학자들이 이렇게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연결시켰죠. 연결.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수요 곡선. 약자로는 D 이걸 썼다 이런 말이에요. 즉 결국 이 수요 함수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면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식으로 보여주면 이걸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공급 함수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면 공급 함수가 딱 나오면 가격과 공급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구나. 가격과 공급량. 그리고 이 공급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니?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출제자가 뭘 물어보느냐. 자, 이렇게 함수를 주고 균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 이렇게 균형. 이게 경제론의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자, 보자. 자, 수요 함수는 요렇고요. 공급 함수는 요래요. 그리고 뭘 찾아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찾아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돼 있잖아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주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거다라는 거 기본 파악이 됐으면 이제 중요한 건 균형을 어떻게 찾습니까? 공식이 중요하죠. 공식. 이게 팁이에요. 팁. 자, 균형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교차하는 지점.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고 있다. 여기에 바로 교차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 교차 지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자, 균형은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수요량과 공급자가 물건을 팔겠다는 공급량이 항상 일치되는 지점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요 문제풀이의 공식이에요. 항상 균형을 찾으세요. 그러면 야 균형은 말이야.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수량과 공급자들이 팔겠다는 수량이 일치, 또이또인 지점이야. 그래서 함수를 주고 균형을 풀으세요. 그러면 공식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또이또이야. 수요량과 공급량은 또이또이 지점이야. 이것만 딱 결정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더 보자고요. 그래서 밑을 봤더니 따라서 자 수요량 QD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균형이 되는 거예요. 같다고 가정합니다. 이게 암기 코드예요. 공식에 공식이고 그럼 보세요. 자 뭔지 모르지만 수요 함수를 주고 공급 함수를 주고 균형을 찾으래.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균형은 말이야. 미속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이또인 지점이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이또이 지점이야. 그러면 QD 수요량, QD 수요량, QS 공급량, QS 공급량 이게 또이또인 지점이래. 끝이야. 그럼 보셔. 자, QD가 900-P죠. 그냥 900-P 이게 수요량. 얘와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QS인 -100 플러스 P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밑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P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 그럼 부호가 바뀌죠? 플러스 P로. 그 다음에 요 -100을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고. 진짜 기본 이론 제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0는 2p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은 2p. 예, 그러면 p는 얼마예요? p는 2, 5는 10이니까 500원이군요. 500원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만 보고도 바로 찾아내면 아주 좋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줄을 적어놓고 이게 1000은 2p, 오른쪽으로 p를 몰아서 p는 500입니다. 그리고 p가 딱 500입니다 라고 결정된 순간 이걸 어디다가, 그렇죠, 아무 함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500이라는 가격을 집어넣으면 900 마이너스 500이니까 수량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수량은 400. 그럼 이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에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즉 복잡해 보이지만 딱 이 수식 이 한 줄만 적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무조건 풀려요. 그래서 가격을 딱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 더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가격이 500이니까 수량은 400이죠. 균형에서는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똑같은 지점이니까 P에다가 500을 집어넣으면 둘 다 400이라는 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푼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이또이입니다.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보자. 자, 얘는 조금 달라요. 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줬어요. 그리고 균형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공식이 뭐가 떠올라야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이또이야, 균형에서는. 그런데 이걸 딱 봤더니 여기가 수요량, 여기가 공급량이에요. 즉 앞에 있는 문제랑 살짝 틀려. 수요량과 공급량이 맨 앞에 있지만 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요 식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고 놓기가 바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니? 이항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Q를 왼쪽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Q는 900 마이너스 P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함수도 어떻게 됩니까? Q를 그대로 놔두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P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야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균형이니까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은 또이또이입니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900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1000은 2P. 그러면 P가 얼마? P는 5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P가 500이니까 이 P를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자, 500은 900 마이너스 뭐시기가 500입니까? 그러면 900 마이너스 400이 500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얼마다? 400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공식은 똑같은데 얘는 함수가 P로 시작하기 때문에 맨 앞으로 Q를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거 하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최근 한 7, 8년을 보면 전부 다 수요량으로 시작하는 또는 공급량, 양으로 시작하는 함수를 주니까 요렇게 이항하는 요런 과정이 실제 시험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행인 거야. 이게 나오면 또 이항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만 연습해 준다. 일단 요 틀이에요. 항상 함수를 주고 균형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뭐가 또이또이다? 수요량과 공급 양이 또이또이인 지점입니다. 이거 하나 일단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험은요, 조금 전과 같은 쉬운 문제 안 나오고 요런 형태가 나와요. 요런 형태. 어떤 식이냐? 최초의 수요 함수, 최초의 공급 함수가 이래요 하고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줘요. 그리고 나서 뭘 주느냐? 소득의 증가로 수요 함수가 변했어요. 이렇게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잘 봐요. 자, 이 문제가 뜻하는 게 뭐냐? 자, 여기 지금 시장을 제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수요 함수가 나면 대충 이렇게 생긴 게 수요 함수를 뜻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도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그냥 가정하자 그랬어요. 가정.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지금 딱 최초의 균형이 딱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단서를 주냐? 그럼 이런 단서를 준 거야. 즉 뭐의 변화로? 소득의 증가로 함수가 변했어. 이런 거야. 함수가 변했어. 함수가 변했어. 그 이 말은 수요 곡선이 우측이든 좌측이든 이동했다는 거야. 이동. 이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예요. 이동으로.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최초의 시장이 여기서 균형이 있었는데 지금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 그러면 새롭게 수요와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요 균형의 변화를 찾으라는 게 우리 시험에 거의 단골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놈을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요 놈을. 그러면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요. 우리가 아는 균형과 관련된 계산 문제 풀이 공식은 뭐예요? 균형이라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또이또이야 이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더니 수요량과 공급량 이게 보여야 된다고. 수요량 공급량이 또이또이야. 그러면 저는 벌써 나오네. 900 마이너스 P는 2P예요. 그럼 P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요 P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P가 되면서 900은 3P. P는 얼마? 300원. 이게 보이면 이 문제는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대충 보여줘요? 전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900 마이너스, 자, 균형을 찾으세요. 그럼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이또인 거니까 900 마이너스 P는 2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P가 마이너스 P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P가 되면서 900은 3P. 그러면 가격은 300. 거래량은 가격 300을 여기든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300을 집어넣으면 거래량은 600. 뭐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자, 명심하셔야 돼. 계산 문제는 계산기를 치는 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얘는 계산 하나도 아니고 지금 뭐 수식도 안 적었어. 수식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손대야 주는 거야. 이런 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자료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최초의 균형은 지금 이런 식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해보자고요. 약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 함수가 바뀌었어요. 수요 함수가. 그러면 수요 함수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요 함수는 의미가 없겠네. 이렇게 x를 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새로운 수요 함수를 가지고 그렇죠. 다시 한번 균형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균형을 계산하는 공식은 항상 공급량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200 마이너스 P는 2P. 그러면 1200은 3P. P는 400. 그리고 여기다가 400을 집어넣으면 거래량은 800. 야,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봐. 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함수를 진연해 놨어요. 뭔지 모르지만 최초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최초의 공급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뭘 뜻합니까? 그러면 자, 요거 없애버릴까요?
자, 최초의 보이나요? 최초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때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균형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 수식이 항상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이또이에요. 그러니까 FM은 900 마이너스 P는 이 P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900은 900은 3P 이렇게 바뀌면 P는 300 이렇게 보이는 거죠. P는 300. 그리고 30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600. 여기다 집어넣어도 600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소득의 변화로 함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함수가. 그럼 이제 함수가 바뀌어 소득의 변화로 함수가 바뀌었다는 건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다시 새로운 균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균형을 찾으려면 이번에는 수요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니는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다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적어줘야 됩니까? 1200 마이너스 P는 얼마? 2P라고 해줘야죠. 2P라고. 요 공급 함수는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2P. 그러면 3P는 1200, P는 400.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수식을 많이 안 적는 이유는 계산 문제는 선택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따라와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서 쉽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간 안에. 1200 마이너스 P 요 수요량과 요 공급량이 또이또입니다 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P가 400 이렇게 바로 보인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요. 다시 정리.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표 문제는 A예요. 즉 수요 함수가 변화됐을 때 균형이 어떻게 변화합니까를 묻는다 이런 말이에요. 묻는다. 그리고 그 풀이 방법은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됩니다 라고 가정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합니다 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이해. 그러니까 딱 하나만 알고 계셔. 요 기본 이론 편이니까. 자, 함수의 노이로제를 가지면 안 되고 뭔가 수요 함수가 변했을 때 균형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오면 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수요 함수가 변했을 때 균형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즉 또이또이라고 놓고 함수를 푼다. 그럼 끝나는 거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이또이라고 놓고 함수를 푼다. 그래서 이 문제로 치면 최초의 수요 함수 공급 함수예요.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이또이라고 놓고 푼다. 900-P는 2P. 자, 그래서 이항을 하면 3P는 900, P는 300. 이렇게 벌써. 그 다음에 수요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X를 치고 이번에는 요놈과 요놈을 통해서 균형을 찾는다. 그러면 수요량 1200-P는 2P. 1200은 3P. P는 400. 된다, 안 된다? 연습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편. 할만하죠? 이렇게 주제편으로 나눠볼 테니까. 자, 이따 뵐게요. 실전편은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수치 정확히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예요. 이따 봬요.